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양측 대리인이 만나 단일화 협상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보수 단일화 협상 과정과 각 후보들의 입장,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측이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단일화 협상을 다시 했는데 직접 후보들이 나오진 않고 캠프 실무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두 양쪽에서 일단은 언론 쪽에 좀 얘기를 했는데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단일화 ARS 방식은 이제 동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지지를 물을 것이냐 여기서 좀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 국민 일반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거고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역선택 방지는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사실 가만 보면 좀 재미있는 거는 양쪽의 주장이 좀 전통적인 방식하고 좀 달라요. 보통 당에 소속된 분은 당 쪽의 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반대가 돼버린 거고 김문수 후보 쪽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고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이제 여론조사 따른 거 일반 언론 쪽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두고 봤을 때 이 무당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무당층 이쪽만을 타겟을 했을 때랑 그다음에 전 국민을 타겟을 했을 때랑 차이가 반대가 결과가 나와요. 그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협상에 임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결렬이 된 것 같고 아마 오늘 밤에 좀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협상은 또 계속 진행은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의총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의견들도 많이 여기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을 둔 이견이 큰 걸로 전해졌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니까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이거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 건데 그런 단일화지 않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지 후보를 묻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 빼야죠. 중도 진보당 지지 빼야죠. 이것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으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그냥 국민들 전체에다가 의사를 물어보자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 측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자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한덕수 후보 지지율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거는 거고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 무슨 소리냐. 너도 역선택 방지 조항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는 비슷하지만 국민의힘과 무당 측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자신이 이기는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에게 물어보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아마도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공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결정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법적인 부담을 덜어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 쪽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낸 모든 부분들을 다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또 전국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당무 우선권 이것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예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단일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그런 어떤 전당대회와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 요건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부가 지금 당 내에서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애초부터 이 자꾸 김덕수 하네요. 네. 김문수 후보가 신청했던 이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당헌이 정말 독특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선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선거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선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당헌 74조의 2에 보면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선출에 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비대위에서 결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당헌이 후보자 교체가 가능한 당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 입에서 그냥 김덕수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맨날 그냥 단일화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김덕수다라고 표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자신이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국민의힘에서 후보자 지위를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부인한다라고 소송을 하냐. 아직은 부인하는 거 아니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처분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또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문제니까 가급적이면 사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만약에 오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줘 버리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법부가 이미 결정해버리는 거죠. 단일화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가 여기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뭐 사법부 입장에서 뭐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후에 열린 의원총회니까 오늘 그 의총에서 어떻게 좀 협상이 진전이 있을까 이런 관심을 받았던 건데 얼마 안 돼서 결렬이 됐고 그 안에서 어제 했던 회동 또 그제 했던 회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견차만 좀 확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ARS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차례 협상을 한 다음에 결렬이 됐는데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든가 만약에 그 결론을 일단 안 난 상태에서는 어떤 지도부나 어떤 의총 그 의원 내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바로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오늘 밤까지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안 최대한 기다려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당 후보가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 우리 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총 결과 발표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때 좀 불만이 표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의식한 걸까요? 지금 저거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한편에서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이제 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고 10시 네. 반부터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쪽에서는 이제 양 후보 측 간에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의총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 안에서는 만약에 결렬이 됐을 경우에 플랜 B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여론조사 문제가 또 있을 거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온 것 같고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하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느 방식이 또 뭐 좋느냐에 대해서 의총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냐 아마 질문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니다. 후보 측 양자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다. 후보 간의 협상이 한 차례 이제 결렬됐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 10시 30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협상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죠. 왜 나올 수 있냐면요. 지금 신동욱 대변인이 그 얘기 하잖아요. 협상을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겠다. 오늘 결정이 안 나면 지금 오늘 의원총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 그 기존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가지고요. 그리고 11일 날 전국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전국위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때 후보자를 교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렇게 자꾸 여론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만약에 결렬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까지 시행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바로 후보자를 교체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자신들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바로 또 여론조사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협상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결렬되면 당장 오늘 새벽에 후보자가 교체되는 의원총회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후보를 바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 김문수 후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일단 내부적인 의원들 간의 내부적인 결정인 것이고요. 네. 실은 뭐 전국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면 전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전당대회는 안 하고 전국위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국위에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고 투표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때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와서 의원총회에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나 단일화 안 해 라고 가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실망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걸 보면 그런 내부 의사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굳이 나 단일화 안 해 하고 나갔는데 다시 재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후보 내는 거 맞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실기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10시 30분에 다시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 후보 협상이 재개될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처럼 2+2 방식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협상이 연이어서 결렬이 됐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잠시 후에 있을 그 10시 반 협상은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뭐 10시 반에 결론이 날지 아니면 뭐 12시에 더 날지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밤에는 분명히 결론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거의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일 여론조사를 돌리고 내일 정리된 걸 가지고 다음 날 발표를 하고 전국이 개최하고 예. 결정 내리고 또 선관위에까지 통지를 하고 이런 후속 조치까지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을 넘기면 제가 봤을 때는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단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단일화가 만약에 오늘 밤까지 시한을 딱 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안이 없습니다. 여기 단일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10시 반에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강제로 후보가 교체되는 경우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장 좀 출혈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후보 간에 어떻게든 협상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이번엔 해볼 것 같은데 두 후보 사이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아까 이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절충점을 찾으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어느 쪽에 하나를 양보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예. 방식이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여론조사 대상을 두고 하는 건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또 양측의 주장이 뭐 각자의 입장과 또 뭐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가장 큰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는 사실 뭐 적합도를 물어보느냐, 경쟁력을 물어보느냐 이런 문구는 생각보다는
좀 크게 작용을 못할 것 같고 예.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거고 이거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제 진행되는 협상에서 협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건데 국민의힘 당원을 안 묻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에서만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당원은 안 물어본다 할지라도 최소한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본인이 1위 후보로 올라온 데 있어서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이라든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결과로 귀추가 주목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가 좀 아쉬웠던 점은 본인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나 김덕수다. 나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 이런 걸 강조 안 했어야 돼요. 너무나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라든가 한동훈 후보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단일화 협상이 좀 깨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한다라고 하면서 그 표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약간 당원들에 대한 배신감적인 행동이라고 당원들이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그 명분, 정당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왜 김문수 후보를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벌써 패착이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홍준표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야. 나는 그걸로 몰아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노동부 장관 했다가 계엄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과하지 않은 것 이게 이상한 건데 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이 위기를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 여론조사에 넣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의 핵심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역선택 문제는 지금 좀 예민한 시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됐고 이제 선택이 됐고 결정이 났고 예. 지금 이미 앞서 다 달려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어떤 지금 후보를 두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선택을 할 텐데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개입됐을 경우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역선택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요. 예. 지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전화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눌러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누릅니다. 예.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민주당이라고 지목하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더 약할까라고 해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의미 없는 게 실은 두 후보 다 약체예요.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된다 할지라도 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건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당의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그냥 김문수 후보를 그대로 인정해 주거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상대로 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10시 30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협상을 진행할 건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이어질 경우 그러니까 10시 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3차, 4차까지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제일 좋은 방식은 어쨌든 단일화에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게 안 되고 가는 경우에는 뭐 지금 지도부나 이런 예비하고 있는 뭐 의총에서 나오는 결론으로 플랜 B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니고 단일화를 무조건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결론 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그래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을 때 당내의 어떤 그런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일 진행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오늘 새벽까지도 내일 새벽까지도 충분히 아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는데 그 협상에 진행되는 정도나 그다음에 뭐 2차 협상 끝나고 뭐 때문에 또 결렬이 되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해소됐느냐, 진전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가지고 어느 선에서는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 이제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뭐 압박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 그까지 감안해 보면은 새벽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협상 진행될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내일 8시까지는 다르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분명히 지금 후보 교체를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결정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12시 넘자마자 협상 결렬하고 바로 후보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숙고의 시간이 없어 보이고 그 후폭풍을 다 국민의힘이 맞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일 오전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벽 몇 시가 되든 이제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후보 교체를 의총에서 좀 고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앞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예단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 교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방식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이제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또 안에서도 공유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공유가 되면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방향성이 나오는 거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덕수 후보 측이 더 유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쟁 있는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도부의 아까 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지도부에 이미 일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되는 부분,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플랜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에서 일임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진행 경과는 만약에 결렬이 됐다 그러면 지도부가 이 결렬이 된 시점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아마도 지금 대체로 예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 일임했다라는 거는 그 예.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결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아마 수순에 대해서 공표를 하면은 아마 의총에서는 추인을 해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좀 키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지도부는 결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부에 일임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오늘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후보를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일임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찌됐건 당원들이 결정한 후보를 마치 의원들이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망가진 당인데 더 망가져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는 거 그리고 마치 김문수 후보를 애우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협상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지고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후보 교체하더라도 법원도 우리 편이니까 큰 문제 없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고요. 예.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 보면 협상안도 김문수 후보 측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기대를 보겠다고 한 이제 두 번째 협상이 10시 30분 잠시 후 이제 9분 채 남지 않은 후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협상이 되지 않으면 두 분께서는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계속 협상이 좀 결렬이 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한다는 건 오늘 결정이 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안 되면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그 결론이 예. 김문수 후보 측이 더 유리하게 나왔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그 유리한 후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후보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거나 예. 이 결정의 수순을 밟는 게 그게 1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부에서는 11일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도 11일까지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오늘 하는 이유도 그렇고 11일까지 이 결론을 내야 기호 2번의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11일 전에 이 단일화 문제는 오늘 돼야 되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오늘 결정은 되어도 단일화를 이행하는 시간을 벌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등록하는 절차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늘이 맞고요. 그리고 11일은 확정되어서 후보가 확정되어서 선관위까지 등록하는 게 11일 데드라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재영 원내대변인 얘기 중에서 총의를 모은 부분이 있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그 총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했는데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총의가 모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무당 측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가 됐든 당원 여론조사가 됐든요. 당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는. 예.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새벽 무렵까지 안 되면 후보 교체하겠다라고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 교체를 결정을 하면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11일 전국위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오늘 새벽까지 해서 단일화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 여론조사 문구도 우리가 다시 정하고 그 문구를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 하자라고 해서 그 결과를 11일 날 전국위에서 발표를 하고 그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를 위한다는 사람들 또는 위하는 척하는 분들이 또 연락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초기가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오늘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는 그냥 교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뭐 강원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보여줬던 김문수 후보의 그냥 무조건 가자라는 방식에 끝까지 간다. 라고 해서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되더라도 또 예. 법원의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직전에 있었던 2+2 협의 직후에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당이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당에서 뭐 불법적인 행동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말씀대로 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해보겠다 이런 취지로는 읽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은 크게 보면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오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김문수 후보와 달리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이 됐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당에서 결정한 후보를 이미 이제 선관위에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 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실효성을 갖고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는 거는 역사상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왜 입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입당해버리면 단일화 협상이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미 후보를 뽑았는데 다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리고 그 내에서 다시 선거를 한다? 이건 또 더 역설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되고요. 예. 만약에 오늘 11일 날 한덕수 후보로 교체된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자 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후보자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법원이 안 받아주겠지만 법원이 받아준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요. 또 이럴 수도 있겠죠. 홍준표 후보의 뒤를 따라서 탈당하고 나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세력, 정광훈 세력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단일화가 큰 의미는 없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한덕수 후보를 안 뽑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한덕수를 안 뽑고 그러면 이 단일화는 필요가 없는 단일화잖아요. 결국 국민의힘이 고민 끝에 정말 최악의 수를 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제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되지 않으면 비대위를 열고 이 비대위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사항을 의결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할 것을 이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자정까지라고 하면 이제 10시 반에 두 번째 협상이 시작이 되고 1시간 반 안에 단일화 협상을 해내라 하지 않으면 비대위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결론을 좀 앞당기겠다 이런 압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이슈가 복잡하면은 더 길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슈가 지금 단순한데 2차, 3차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정도까지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시 반이 2차니까 한 3차까지는 조금 두고 볼 정도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은 거기에서까지 안 나온다. 이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끌지 않고 뭐 압박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 진전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의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해석 끝에 나온 결론 같은데 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비대위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원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여론조사 할 것인가, 역선택 방지 조항은 있을 것인가. 이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합의해라. 당은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그런데 12시까지 안 하면 우리들이 할 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 방안이 정해졌는데 문제는 한덕수 후보는 받아들인다고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오늘 새벽에는 후보자 교체와 관련한 의원총회 결정을 하고 11일 날 전국위에서 교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데 과거 홍준표 후보를 뭐 탈레반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뭐 고문을 겪고도 뭐 누구를 불지 않았다. 그만큼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결정을 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래서 정말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소송한다라고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제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가겠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안 갈 거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도 망가졌고 국민의힘도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가장 잘할 사람을 김문수 후보로 뽑고 그 사람을 밀었는데 결국 그게 인위적인 정치공학적 사고였고 패착이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정 이후에 만약에 또 한 번의 협상이 되지 않고 자정에 비대위에서 뭔가 이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서서 당원 74조 2항 두고도 좀 논박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도부가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내세운 근거가 되는데 김 후보 측에서는 이게 후보 교체를 상정하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이 내용도 계속 좀 옥신각신 오갈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도 오늘 그 법원의 그 인용에 그 기각 결정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광범위하게 해석했을 때 이게 차지에 차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 관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거 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예. 일단은 양측이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일단은 합의를 좀 이뤄내야 할 텐데 지금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어느 쪽이 좀 양보를 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으세요? 한덕수 후보는 이제 양보를 안 할 거예요. 한덕수 후보는 당원 투표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갈 방법은 없고요. 김문수 후보는 좀 다르죠. 이거 안 받으면 후보가 교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는 최소한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해달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보가 교체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자신이 3억을 투자해서 선거에 임했고 그래서 자기가 1위 후보로 됐는데 감히 나를 바꿔? 라고 하고 있지만 당원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후보자 선출을 비대위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가장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다. 김덕수다, 을지문독이다 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판결문에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항고를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정계 은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후보가 만약에 합의를 이뤄낸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좀 관철이 될까요? 자,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의 단일화 실무 협상이 조금 전에 재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합의가 된다면 어느 쪽 주장이 좀 관철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봤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변형되는 것보다가 기존의 경선 룰에서 했던 방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당원들도 그렇고 제일 유효하고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해를 자꾸 관철하려는 측면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경선 방식이 그대로 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제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 연장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봐도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불법이지 않냐라면서 지도부를 비판을 했고 당 지도부도 대놓고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그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에 의총이 원래 기존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 이제 그 의총 자리였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 오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듣고 가겠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조금 더 전환된 그런 인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좀 화기애애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바로 서자마자 이제 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의원들의 얘기를 안 듣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의원들이 좀 격앙되는 부분들이 그때 좀 생겼고요. 그리고 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좀 불통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예를 들면은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 굉장히 높은 수치가 단일화 그것도 11일 안에 해라 이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좀 귀를 좀 닫는 모습이 좀 보였고 예. 이번에 의원총회도 어렵게 이제 만들어지고 후보가 이제 갔는데 얘기를 아예 안 듣고 오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원들한테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남긴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내에서 여론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 상황들을 다 본 후에 그 상황들을 본 의원들이 이제 조금 전 의원총회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결정적인,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좀 뭐 자신들의 의사는 있었겠지만 좀 더 네. 확고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이제 오전에 있었고 예. 오후에는 법원에 이제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좀 더 확실한 어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의총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걸 예상 못했냐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들어오자마자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하트 표시한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표시하면서 뭐 의원들을 뭐 존경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끝나자마자 왜 후보를 쫓아내려고 하냐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공격한 건데 그렇게 공격했으면 나 떳떳하다. 나는 국민의힘 후보다. 나는 정당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왔다. 나한테 내가 사퇴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들어줬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자신의 여론전으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나 너희들 싫어. 나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단일화 안 할 거야.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의 편이 없는데 한두 명 남은 그 편마저도 자기 편을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협하고 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국정을 운영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권위를 잃어버렸거든요.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말을 국민들도 듣지 않고 야당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만 정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당신은 당비 1,000원이라도 냈어? 나는 뭐 여론조사 비용 등 이거에서 3억이나 냈어. 그리고 뭐 20억이나 당비를 냈어라고 하는데 예. 뭐 20억이라고 하는 비용을 자기 돈으로 냈겠습니까? 정치 후원금 받아서 선거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반환했던 것 같은데 이만큼 이런 말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백조의 돈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나는 국민의힘에다 20억 원이나 내놨어요. 경선 자금 얼마 냈어요. 당비 1,000원씩 냈어요. 이게 지금 품격이나 권위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교체가 확정돼 버린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재개가 너무 힘들겠고 앞으로는 김문수 후보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분들이 정치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해 봐야 돼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분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이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 측 단일화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자정까지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대위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대위에서 또 후보 재선출을 논의할 가능성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일단 경선을 뭐 한 차례만 치른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치렀었고 경선 후보도 좀 이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좀 내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일단 조금 사실은 경선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는데 경선 끝나고 나서 조금 찬물이 좀 얹혀지는 느낌이 있었죠. 그 흐름이 깨진 거는 이 막판에 이 단일화가 이제 쟁점이 됐거든요. 경선 후보들 간에. 그래서 후보들 중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자주 예. 가장 강하게 이제 어필을 그 당원들한테 했어요. 근데 딱 되자마자 이제 그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급변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침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일단락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벌써 앞서서 뛰고 있잖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가 빨리 나와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하고 1대1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 지금 좀 안 좋게 과정이 흘러왔고 경선 과정에서 조금 잘 가던 분위기가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좀 타긴 했지만 일단 그거를 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또 그런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좀 관측을 해주셨는데 경선을 이미 다 거쳤던 과정에서 재선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일단 뭐 지금까지 각 경선 후보들을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또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본인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지지자들은 그걸 믿었겠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급하게 급하게 홍준표 후보가 나도 단일화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늦게 추격을 했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세모였거든요. 예. 단일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본인은 오랜만에 정말 한 10년간 야인 생활을 하다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갑자기 지지율 상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내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굉장히 국민의힘이 냉정하죠. 당신은 다른 후보로 교체되기 위한 카드로 임시 카드였을 뿐이야. 한덕수 후보 카드가 따로 있어. 배신감 느끼죠. 그런데 이 배신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후보는 후보대로 교차하고 지도부는 너는 교체 카드라고 했잖아 라고 또 교차하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김문수 후보가 아니어야 돼 라고 하고 한덕수 후보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찍어줬던 사람은 당신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찍어준 거야.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정말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 싸움들이 자신들의 위치만 추락시켰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의 협상이 조금 전 10시 30분 재개가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정까지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권동구 국민의힘 대변인 이수근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과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협상 소식이 이어지기 전까지 다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